앞마당이 시멘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 빨간 벽돌로 지은 옛날 시골집입니다. 현관문과 창틀이 하이셔시로 교체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수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람이 안 산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인데요. 문이 잠겨 있어 내부는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이 정도 가격에 땅 91평과 건물 23평 포함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반 시골집과 달리 계획관리 지역에 있어 교통편도 좋은 편입니다. 도보 1분대 거리의 버스 정류장, 차로 몇 내 4분, 고속도로 IC 13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상세 정보가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골집, 이제 좀 교통편이 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시골집이긴 합니다. 여기 이제 아스팔트로 한 6m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저기까지 옆에 이제 창고까지 해서 땅하고 건물 다 같이 매각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색 대문이 저게 이제 그 본건인데요. 지금 잠겨져 있어 갖고 안에는 못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위로 했을 때 이제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를 좀 봤는데 앞마당은 저렇게 그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약간 이제 앞에 그 입구 쪽에 조경수도 좀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창틀하고 추출입문이 그 하이샤시로 되어 있고 최근에 수리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수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부는 어느 정도 좀 깔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기가 지은 지가 좀 된 오래된 건물이에요. 여기 앞마당 보이죠? 그래서 이제 조경수가 좀 심어져 있고, 그리고 옆집하고 땅에 대한 경계면도 확실하고요. 그 담벼락으로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고, 옥상도 지금 그 녹색 방수 페인트인데요. 지금 보면은 위에서 봤을 때는 크게 뭐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안에 들어갔을 때는 또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여튼 이제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완전히 외곽 지역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마을 초입 쪽, 그러니까 이제 버스 정류장이랑 좀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소해서 당겨 보면 이런 쪽에 마을에 이제 하나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싼 값에, 그래서 이제 저렴한 시골집 찾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 주변에 보면은 크게 뭐 혐오 시설이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집들이 위주 있었고요. 땅 모양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요거 한 필지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이렇게 벽돌 그 지붕, 벽돌 집에다가 이제 슬라브 지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쪽이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대략 한 6m 도로긴 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집들이 있고요. 시골집들이 본건이랑 비슷한 시골집들이 몰려 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 옥상에 대한 것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딱히 뭐 볼 수는 없네요. 알 수는 없네요. 이런 부분, 땜빵한 부분, 이게 이제 색깔이 좀 다른 부분인데 이쪽이 좀 땜빵, 물이 새서 좀 땜빵한 자국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내부를 보면 베스트겠지만요. 그래서 옥상 올라오는 계단이 이쪽이 옆에 있고요. 그래서 현관을 따라서 여기가 이제 추출 입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한 경계면은 이제 확실하죠. 이렇게 구획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이제 땅을 보면요, 땅은 한 필지입니다. 지목은 대지고 계획관리 지역에 있어요. 면적은 91평 정도 되고요. 지금 평당 공시지가는 한 9만원 정도, 감정이 한 21만원 정도 했어요. 그 감정이. 그래서 땅값만 한 1900만원인데 건물값도 좀 있죠. 그래서 벽돌에다가 슬래브 지붕이고 23평, 본체가 23평이고 나머지 뭐 이런 건 다 창고예요.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건물이 3200 잡혔는데 지금은 감정이 570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한번 유찰이 돼 갖고요, 많이 싸졌습니다. 5700짜리가 이 동네는 이제 30%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4000만원. 근데 이제 보통 이 정도의 시골집이고 이제 지방이면은 1회 유찰로 끝나진 않죠. 뭐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닌 이상.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내부를 좀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또 수리 부담이 있고 구축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한 2천만원, 5,700에서 절반이니까 대략 한 2천만원 후반대, 2,700 정확히 한번 볼까요? 5,700 나누기 2 하면 2,800 정도 되네요, 최저가가. 그죠? 그래서 2천만원대면은 싸죠. 땅이 한 100평 정도 되고 건물도 단층으로 이렇게 있으면 2천만원대면은 가격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땅 모양을 이제 위에서 좀 더 정확히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도로에도 잘 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 이쪽이 이제 남쪽입니다. 저 이제 서양이에요, 서양. 주출입문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이다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마당이 좀 작은 평이긴 해, 작은 축에 속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들도, 요 집도 앞마당이 좀 작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땅이 한 100평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앞마당이나 이런 걸 갖지 않고 있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죠. 대신 이제 가격은 싸니까. 그래서 지적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사각형이고, 나머지 이쪽 기역, 니은, 디귿은 창고나 화장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 화장실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디귿이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이 하나 있었죠, 이 길가에. 그리고 여기가 기역이 이제 창고가 있었고, 여기도 창고인데 이쪽에 화장실이 있었나 보네요. 그 위에서 봤을 때는 안 보였는데. 네, 이거는 이제 옛날 집에 이제 야외 화장실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내부로 들어오니까 내부에도 화장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최선순위 일정이 4월 11일인데 뭐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있거나 뭐 명도도 없죠. 그냥 사면 됩니다. 그죠? 명도나 이런 게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인근의 가격순으로 보면요,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들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비교가 좀 애매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원주택으로 해서 땅이 굉장히 커요. 한 170평 정도 될까요? 여기는 이제 200평이 넘어가네요. 근데 본권은 90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거의 한 2배, 3배 정도 되는데, 여튼 요런 게 이제 3억 2천, 1억 3천인데 뭐 나와 있는 매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히 매물 가지고 좀 판단하기는 애매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실거래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지금 최저가가 한번 볼까요? 평당으로 한번 따져보고, 지금 최저가가 4천만원이죠.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1평으로 하면은 평당 43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평당 4천만원 나누기 91평 하면은 47만원. 다시 한번 4천 나누기 91, 그죠? 47이 아니라 43만원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더 떨어지면 2800이죠. 그 한 번 더 유찰되면 2800에서 91 하면은 평당 30까지도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40, 30까지도 이제 추가 유찰이 되면 싸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근에 나와 있는 평당 3, 40짜리 매물이 있나 보면은 여기가 본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고 하니까 이쪽이 아마 더 좋겠죠. 근데 얘가 2022년에 평당 한 80만원 거래됐고, 10만원, 뭐 20만원, 이거는 거의 연도가 좀 되죠. 2017년, 18년. 그리고 이쪽 대로변도 지금 90만원짜리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평당 한 3, 40 정도면은 대로변이고, 이쪽 물론 이제 버스 정류장도 있긴 하니까 이게 위치는 이거보다 더 좋겠죠. 그래도 이쪽에 있는 게 8, 90이면은 본권하고 비교했을 때 한 절반 가격이죠. 물론 이제 안쪽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런 정도 보면은 좀 싸다, 평당 땅값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싼지 좀 감이 오시죠. 자, 여기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 아까 여기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대로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로 표시되어 있네. 네, 아무튼 이쪽 대로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고,
여기까지 도보로 한 1분, 정확한 미터수로 따지면 한 6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집인데 버스로 이용하기도 괜찮다. 면내 생활권이 좋아요. 이 차로, 여기 본권인데요, 이 차로 면내까지도 한 4분이면 갑니다. 키로수로 따지면 한 2km 정도 가까이 있죠. 고속도로, 여기가 이제 호남고속도로거든요. 호남고속도로인데 본권에서 이거 호남고속도로 여기가 익산인가요? 익산 IC까지 한 13분, 키로수로 따지면 9km 정도. 그래서 외곽으로 빠지기에도 괜찮은 그런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시청을 봐야 되겠죠. 시청. 그래서 본권이 여기 있고요. 여기 시청까지는 이제 키로수가 좀 됩니다. 30분 정도 걸리고요. 키로수로 따지면 2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호남고속도로 있죠. 여기가. 그래서 고속도로랑 면내가 정말 가깝죠. 계획관리 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적용된가 아닌가. 본권이 있고, 위로는 이제 논산 있고 부여, 계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산, 충남 금산이 있어요. 아래쪽엔 전주, 완주, 익산, 김제, 왼쪽으로는 군산 이렇게 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시면 이 고속도로 IC랑 붙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지기도 괜찮고 교통편도 괜찮다. 그래서 총평을 내자면은 요거는 초보자 접근하기 좋아요. 왜냐면 명도 필요 없고 낙찰 받고 물어줄 돈도 없어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이제 수리비 부담이 살짝 있죠. 옛날, 지금 여기 보면은 1999년식이에요. 지은지가.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지은지 대략 한 3년 됐나요? 그죠? 거의 35년 차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벽돌에다가 슬라브 지붕은 뭐 짱짱하죠. 뭐 철근 콘크리트 지붕 못지않게 좀 짱짱합니다.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빨간 벽돌에. 그래서 이제 뭐 수리해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수리 부담이 살짝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의외로 내부 상태가 깨끗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주출입문이 있었고, 샤시 창틀이 하이 샤시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옛날 그 밤색 알루미늄 샤시로 돼 있었는데, 이쪽 그 거실 주 부분은 출입문이랑 이쪽이랑 그다음 이쪽 있죠. 이쪽의 창문도 하이 샤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5,700이니까 제가 아까 한번 얘기한 것처럼 추가 유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원대로 나는 진짜 싸게 한번 노려보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리비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접근을 하거나, 그리고 시골집을 이제 사는 목적도 뭐 대부분 뭐 실거주긴 합니다만은, 요런 요런 시골집은 보통 이제 투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임대, 그죠? 임대 같은 경우 요새 한 달 살기나 뭐 이런 거 괜찮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위치가 고속도로랑 면내도 가깝기 때문에 어떤 그 교통편이 괜찮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살기나 이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살기나 이제 촌집이나 시골집 한 달 살기 원하는 분들의 가장 큰 거는 일단 교통편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볼거리, 관광거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시설이 좋아요. 그죠? 시골집에 대한 시설. 근데 이제 여러분, 시골집하고 촌집, 이제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해서 내가 한번 살아볼까? 이제 그 귀촌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근데 엄청 이거보다 컨디션 더 안 좋은 집들도 무보증금이긴 해요. 보증금 없이 30, 많게는 40, 보증금 없이 30에서 40달러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수리를 해서 좀 해놓으면은, 보통 이제 그 옵션도 좀 갖춰놓고요.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기타 뭐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거보다는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리 이제 촌집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월세 수익이나 이 적게 투자해서 요새 대출 규제 심합니다. 이거 물론 이제 그 수도권이나 어떤 서울 지역에 대해서 하긴 하는데, 여튼 이런 대출 규제를 피하려면 지방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방권으로 가면은 이제 살만한 물건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향후 임대나 매매가 좀 우려스럽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위치나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위치 좋고 요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버스 정류장 가깝고. 그래서 이런 거를 차라리 좀 싸게 싼 맛에 사서 임대해 놓고 월세 수익을 좀 노리면 이것도 괜찮은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새 시골집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유튜브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 시골집을 저도 이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시골집을 아주 싼 값에 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그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예요. 한 달 살기.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임대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실거 주거나. 근데 좀 더 그 수요나 이런 게 있으면 시골 한 달 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임대로. 근데 한 달 살이가 보통 괜찮은 데는 막 150까지도 받아요. 한 달에. 그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앞에 바닷가가 있고 좀 힐링하기 좋은 괜찮은 위치다. 그럼 무조건 100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월세 30, 40 받느니 요 한 달 살이 임대로 땡기는 게 낫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한 달 살이 하면은 아무래도 시설이 좀 그 감성이 좋아야 돼요. 카메라 담기 좋고 이런 여튼 그런 감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안은 이제 유튜브. 저는 이제 유튜브를 이제 그 좀 찍을 줄 알고 좀 할 줄 아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시골에서 그 생활하는 모습, 요리하는 모습, 그리고 비 올 때 ASMR. 그러니까 시골집 하나 사면은 유튜브 채널이 몇 개나 생성이 돼요. 최소한 4-5개는 나올 거예요. 그 채널이. 그래서 임대 수익 플러스 그 다음에 유튜브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시골집을 홍보하고 여기서 그 임대 그 살만한 그 링크를 달아놓은 거죠. 여기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 연락 달라고 해서 한 달 사기나 그러면은 감성 좋고 하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요새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면요, 인구 이동 뉴스 보셨나요? 인구 이동이 젊은 세대, 그러니까 20, 30대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근데 중장년층, 그러니까 우리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있죠? 50에서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50에서 70대 세대들은 이제 직장 다니고 이제 은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전부 다 내려와요. 그래서 이 기사를 봤는데 요런 게 그 점차적으로 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인구 세대를 이쪽으로 노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를 맞추고, 요새는 유튜브 보고 시골집, 그러니까 유튜브로 가보지도 워낙 저도 이제 드론도 잘 쓰고 카메라도 저는 이제 좀 쓰는 편인데,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현장 안 가봐도 시골집이나 그 전원주택 있죠. 서울 여기 안 가본 사람들한테 잘 팝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 왜냐면 이런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노려서 다방면을 생각한다면 진짜 괜찮게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임대 수익도 좋지만요, 첫 번째 유튜브 내가 좀 한다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눈치챌 거예요. 해외 그 영상들 시골집 생활을 하는 게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기본 1000만이래요. 100만원 우습고. 그래서 이런 거 잘만 노리면 이 임대 수익은 저리 가라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회수가 한번 터지면은 이런 거는 돈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드렸으니까 시장 조사도 해보고, 저도 이제 한번 머리를 좀 굴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되려면은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그 집 있죠. 시골집, 그 촌집. 그러니까 이제 참조할 만한 건 뭐였냐면, 여러분 그 삼시세끼 아시나요? 차승원 나와갖고 어촌편이랑 그 다음에 이서진인가? 이서진일 거예요. 정선편.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작가 나영석 PD가 아무래도 이제 연출을 했기 때문에 감독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기깔납니다. 그죠? 그냥 나와갖고 그 시골집 풍경이랑 바다, 그 다음에 직접 이제 요리해서 해먹는 영상들이 아직까지도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유튜브 제작하는데 방향성이 크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노리면은, 요새는 이제 사실 옛날에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이거 들어두면 도움이 되니까 귀로도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불과 이제 한 2, 3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냥 아파트나 뭐 부동산 아무거나 사면 그냥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세가 요 정도인데 매매가 요 정도잖아요. 그럼 요 차이 정도, 이게 이제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요것만 갖고 투자를 해서 옛날 강남 아줌마들 수도권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걸로. 근데 이제 정부에서 점점점 규제가 심해지죠. 그죠? 물론 이제 그 와중에서도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주거 시설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게끔, 왜냐면 이게 가격이 변동이 심해 버리면, 그죠? 코인처럼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게 되게 불안정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요거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지금도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한쪽으로는 또 어떤 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규제를 해놓고서 공급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하나인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어떤 그 시장에 대책이 규제가 안 맞는 거죠. 규제를 하려면 아싸리 그냥 다 규제를 해버리든가. 근데 그 대출 규제하면서도 공급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엇박성이 계속 나기 때문에 이게 안 잡힐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 다 지방으로 갈 거예요. 지방, 수도권, 그 다음에 서울 다 대출 안 잡아. 요새 부동산 가지고 연예인이 아닌 이상, 뭐 최근에 보니까 김종국은 현금으로 빌라 몇십억짜리 샀더만요, 대출 없이. 뭐 그런 사람을 빼고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대출 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사니까 다 지방으로 가는데, 지방에 그래도 핫한 도시, 핫한 지역에 있는 이제 아파트들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3%대고 3.5인가요? 2% 아직 3%대인가 그럴 거예요. 미국이 이제 4%대고 올해 이제 두 번 정도 인하하면 이제 3%대로 갈 텐데, 이 미국 기준금리도 1%대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도 1%대로 가야지 이제 지방 쪽이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이런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도 아직 효과가, 관세 막 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여파가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변수는 지금 러시아가 그 폴란드인가요? 최근에 드론으로 이제 그 어떤 침공을 해서 폴란드가 깜짝 놀라서 비행기 띄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러시아 얘네들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러시아가 다시 또 그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훈련한다고 했었어요. 침공하기 전에. 그쵸? 그래서 이제 뻥카 치워놓고서 이제 넘어와 갖고 침공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원자재값 폭등하고 고금리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1년 만에 미국이 기준금리가 0%대였어요. 0.5%. 근데 1년 만에 5%대까지 찍었어요. 우리나라도 1% 초반대였는데 한 번에 1년 만에 거의 한 그 4%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변수긴 한데, 여튼 이제 큰 흐름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어떤 주거용 이런 그 건물 가지고는 돈을 못 벌게 계속 규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부동산 사놓고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물론 이제 지금도 뭐 저도 이제 그 사놓고 돈 벌기는 합니다. 그죠? 돈 벌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요 1차원적인 이제 방식에 벗어나서 사용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어떤 투자 모델, 좀 그 어떤 수익 모델을 부동산만에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그 어떤 힌트를 드린 게 아까 있죠? 시골 그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임대 수익도 좋지만 그 시골집 하나 이제 사서 그 어떤 이제 촬영하고 뭐 이런 게 채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뽑아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죠? 한번 봐보세요. 유튜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간과하지 말고, 여러 우리나라 그 영상 말고, 우리나라 영상은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한국말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한국에서만 알고리즘이 돌아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크게 퍼뜨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 미스터 빈 아시죠? 미스터 빈 막 표정으로, 말 안 하고 표정으로 막 개그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캠핑이나 제 나이 또래나 뭐 40대나 한 50대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캠핑이나 낚시 이런 거 좋아하실 텐데, 캠핑 유튜브 한번 보시면 국내 유튜브인데 말 없이 그냥 하는데 구독자가 한 150만 정도 돼요. 근데 조회수가 꽤나 잘 나옵니다. 한 70만, 80만. 근데 그들의 영상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없어요. 그냥 화면만 지나가고 어떤 감성적인 분위기만 딱 끌고 이끌고 나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이제 그 국내 영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말하지 한국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영상을 주로 봐보세요. 그러면 조회수가 상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동산을 경매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이런 트렌드, 유튜브에 대한 트렌드도 이해하고, 그래야지 이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단순 보유에서 수익 나는 모델 말고 요걸 사용 수익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그 투자 모델도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을 유튜브에 접목을 시키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캠핑이 있었죠? 그래서 캠핑은 어때요? 그 본인이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경매를 할 줄 알아. 또 싸게 살 줄 알고. 그러면 캠핑 그 부지를 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캠핑 한쪽으로는 이쪽에 캠핑 놓고 이쪽은 유튜브 촬영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이거에 잘 되면은 이거 안 받아도 돼요. 그죠? 조회수가 뭐 몇백 몇천만 나오면은 한 달에 뭐 2, 3천은 금방 땡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되면 또 어디로 가냐? 요새 무인도 핫하죠. 그죠? 무인도도 경매로 나온 게 꽤나 있어요. 쓸만한 게. 이 무인도 감성도 유튜브 감성도 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시크래프트까지 가는데, 여튼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 꾸준히 경매 공부하세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물건 사는 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방법, 저도 이제 교육 영상을 하나 둘씩 좀 제작을 할 거거든요. 너무 물건에만 좀 치우쳐서, 물론 이제 물건 영상이 그 좀 조회수도 그다음에 구독자도 좀 빠르게 증가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교육 영상을 찍어보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근데 물건이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꾸준히 늘어요. 그죠? 그래서 여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한 8대2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벌써 20분? 30분이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건만 찍으면 뭐 끝나겠지만 이 뒷부분에 대한 얘기도 이제 따로 떼서 교육 영상으로 좀 찍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튼 물건만 본다고 이거 못 삽니다. 그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돼, 내가. 근데 국어야, 과목은. 근데 페이지가 100에서 한 150페이지 정도에서 한 20문제 나온대요. 다음 문제에서는 한 10문제. 그래서 이 시험 범위가 이래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공부를 해야지 100점이 나오겠잖아요. 근데 대부분 경매 공부한다고 하면은 이걸 공부해요. 수학이나 역사, 영어, 여기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공부하니까 계속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많이 봤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권리 분석 백난 해봐요. 그 입찰장 가잖아요. 얼마를 쓸지 모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 그리고 어떤 이제 신법, 경매에 투자할 때 어떻게 이제 좀 접근을, 내 마음을 좀 가다듬고 해야 되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테니까 뭐 이제 그 영상이 나오는 대로 한번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영상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보신 분들은 뭐 챙기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물건만 보고 뭐 그런 분들도 뭐 어떤 취향 나름이기 때문에, 여튼 뭐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